밤은 깊었고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에서도 한지우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걸레는 익숙한 움직임으로 대리석 바닥을 닦아냈다. 27살 지우는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15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비극적인 밤에 대한 기억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부유한 사업가의 외동딸이었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강태준의 배신으로 회사는 파산했고 이어진 화재로 어머니마저 잃었다. 어린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 후의 삶은 가난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존재를 숨기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병원비는 매달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로 인해 그녀는 어떤 일이든 해야만 했다. 심지어 오늘 밤처럼 도심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의 청소부로 일하는 것까지도. 그곳은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과 권력이 오가는 상류층의 은밀한 공간이었다. 지우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항상 밤늦은 시간에 일을 시작했다. 지우씨, 잠깐 이리 와봐. 부점장 박민경이 그녀를 불렀다. 민경은 지우에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다. 지우는 걸레를 내려놓고 민경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부점장님, 강소연 씨라고 알아. 강태준 회장님의 딸. 지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모른 척 고개를 저었다. 강태준, 그 이름은 그녀의 삶을 파괴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분에게서 급한 부탁이 들어왔어. 오늘 저녁에 있을 맞선 자리에 대신 나가서 상대방이 실증나게 만들어달라고 하네. 보수가 아주 괜찮아.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내가 특별히 부탁해본 거야. 어때? 지우는 망설였다. 이런 불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귓게는 매달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 소리가 맴돌았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해. 강소연 씨는 이재벌가의 둘째 아들인 이민준 씨와 선을 봐야 하는데 그쪽에서 이 결혼을 너무나 원하고 있나 봐. 이민준 씨는 사생아라서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거든. 그래서 이번 결혼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거지. 강소연 씨는 그런 남자와 결혼하기 싫다고 하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최대한 싸가지 없이 굴어서 그쪽에서 먼저 파혼을 선언하게 만드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민경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돕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할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볼게요. 그렇게 지우의 인생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경이 건네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낯선 화장품으로 얼굴을 꾸몄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촌스러운 화장과 어색한 드레스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뎌야만 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이 또한 민경의 지시였다. 남자를 최대한 기다리게 해서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당당한 척 걸어 들어가 약속된 테이블을 찾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반듯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 이민준, 그가 바로 오늘 그녀가 망쳐야 할 상대였다. 이민준 씨 맞으시죠? 지우는 일부러 거만한 태도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고 그에게서 풍기는 부드러운 분위기는 지우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듯했다. 지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원래의 계획대로 행동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 봅니다. 이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는 지우가 늦은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지우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샴페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뭐 마실래요? 지우는 메뉴판을 훑어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 저는 맥주요. 그것도 그냥 맥주 말고 소맥이요. 그거 아시죠? 소주랑 맥주 섞은 거. 그녀는 일부러 천박하게 말하며 이민준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를 불렀다. 여기 소주랑 맥주 한 병씩 주세요. 지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웨이터가 가져다 준 소주와 맥주를 거침없이 섞어 소맥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그 모습은 이민준의 눈에 흥미롭게 비춰졌다. 원래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해요. 네. 저는 술을 좋아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밤새도록 마시죠. 보통 친구들이랑 클럽에 가거나 포장마차에서 마시는데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처음 마셔보네요. 좀 어색하죠. 지우는 또다시 천박하게 말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독특하고 좋습니다. 그는 지우가 따라준 소맥을 한 모금 마셨다. 그나저나 이 스테이크 좀 별나네요. 저는 그냥 대충 구운 거 좋아하는데. 지우는 일부러 투덜거렸다. 그녀의 말에 이민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미스 강이 보통 스테이크를 싫어하는 줄은 몰랐네요. 이 스테이크는 셰프가 특별히 공들여 만든 건데 다음에 오실 때는 원하시는 대로 구워달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는 지우를 강소연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다. 이민준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안끼리 정한 결혼이긴 하지만 저는 집안일 빨래, 청소, 육아 그 어떤 것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하기도 싫고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도 잘할 자신 없어요. 오히려 매일 소리 지르며 싸울걸요. 지우는 일부러 막말을 퍼부었다. 이 정도면 그가 질색하며 파혼을 선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민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집안일은 도우미를 고용하면 되고 육아는 아이를 낳고 싶으시면 낳으시고 아니면 안 낳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소란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오히려 당신을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모든 단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럼 저희 천생연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의 말에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잠시만 실례해도 될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우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라한 옷을 입고 늦은 밤까지 걸레질을 하는 평범한 한지우. 그녀는 지금의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정신 차려, 한지우. 이 남자는 너의 적이야.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민주는 이미 계산을 마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우는 경계하며 물었다. 오늘 쇼핑하다가 미스 강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습니다. 별것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는 쇼핑백을 그녀에게 건넸다. 지우는 어색하게 쇼핑백을 받았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의 행동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맞선 임무도 성공적으로 마쳤네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지우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했다. 다음에요. 다음에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로 끝이에요. 그녀는 매몰차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실망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의 휴대폰으로 강소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너 때문에 망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민준 씨가 저한테 파혼하자고 안 하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는 너한테 완전히 반했대. 어떤 천박한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고 오히려 좋아했다고 하더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녀는 강소연에게 돈을 돌려주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강소연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안 돼. 너는 나를 도와야만 해. 이민준을 계속 만나서 그가 나를 싫어하게 만들어야 해. 아니, 그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를 싫어하게 만들어야 해. 강소연은 지우를 압박했다. 그녀의 귓게는 할머니의 병원비 소리가 다시 맴돌았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이민준을 계속 만나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복수와 할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이민준은 지우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는 그녀가 강소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냈다. 그녀는 강소연이 아닌 평범한 청소부 한지우였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그녀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강태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그의 형인 이도진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돕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있는 회사로 향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지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강소연의 요구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 그녀의 복잡한 감정선과 윤리적 경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이민주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순수하고 진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 그의 친절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세상에 낯선 감정들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가족을 잃은 비극적인 과거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이민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녀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뿐이라고. 그녀는 마치 배우처럼 다시 한번 가면을 쓰고 이민준을 만날 준비를 했다. 두 번째 만남은 강소연의 요청에 따라 더욱 도발적이고 파격적으로 계획되었다. 강소연은 지우에게 이민준이 싫어할 만한 모든 것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고 그의 우아한 취향을 조롱하고 그의 사회적 배경을 깔아뭉개라고. 지우는 강소연이 건네준 낡고 해진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포장마차였다. 이민준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의 말끔한 정장 차림은 허름한 포장마차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지우가 나타나자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다. 지우는 그런 그를 보며 미안함과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민준 씨, 이런 데는 처음 와보죠. 이런 허름한 곳이 제 취향이거든요. 꼬막이랑 닭발, 그리고 소주 한 잔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좀 불편하겠죠. 지우는 일부러 그의 취향을 조롱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민준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능숙하게 꼬막을 까서 지우에게 건넸다. 아니요, 저도 이런 곳 좋아합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꼬막도 아주 맛있네요. 그는 지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우는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기 위해 애썼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근데 이민준 씨, 솔직히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죠. 당신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자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이 싫어요. 지우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매몰차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이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우는 이제야 그가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러나 이민준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저는 당신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당신이니까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의 말에 지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적이도 어떤 계산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민준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청소일을 돕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아왔다. 지우는 그를 피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걸레질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따뜻함은 지우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이민준은 지우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연이어 발견했다. 그녀가 강소연의 대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강태준과 그의 형 이도진의 관계까지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지우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도진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도진은 이미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도진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동생인 이민준을 감시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이도진은 이민준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다. 그는 이민준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이민준과 지우의 관계를 알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민준은 이미 이도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중요한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웠다. 이도진은 그 서류들을 훔쳐보았다. 서류에는 이민준이 강태준 회장과 비밀리에 접촉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이도진은 이민준이 자신을 배신하고 강태준과 손을 잡았다고 오해했다. 한편 지우는 이민준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불안해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녀의 복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러나 이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를. 하지만 그녀는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지우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곁을 지켜줄게. 그의 말에 지우는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웠다. 그녀의 복수심이 그의 사랑을 망칠까봐 그날 밤 이민준은 지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나 이도진에게 평생을 시달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도진이 지우의 아버지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복수하자. 내가 너의 곁을 지켜줄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우는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이민준은 지우의 복수를 돕기 위해 먼저 자신의 형 이도진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도진은 현재 이재벌가의 유력한 후계자였다. 이민준은 이도진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도진은 자신이 이민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이민준이 강태준과 손을 잡았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한편 강소연은 이민준이 지우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야, 한지우 너 내 남자 꼬시려고 작정했어. 내까지 꽤 감히 내 남자를 넘봐. 지우는 강소연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민준과 함께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소연에게 말했다. 강소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이민준 씨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지우의 단호한 태도에 강소연은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이민준과 지우를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도진을 찾아가 이민준과 지우의 관계를 폭로했다. 이도진은 강소연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민준이 강태준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강태준의 딸인 강소연을 이용해 지우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민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를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이도진은 강소연을 이용해 지우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그는 강소연에게 지우를 만나서 이민준에 대한 복수 계획을 말하라고 지시했다. 강소연은 이도진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지우에게 전화하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다. 지우는 강소연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이민준이 그녀를 말렸다. 지우야, 강소연의 말을 들어보자. 뭔가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널 지켜줄게. 이민준은 지우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강소연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녹음하기로 했다. 강소연은 그들의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도진과 손을 잡고 이민준과 지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이도진의 사주를 받아 이민준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훔쳐보았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이도진의 비리를 강태준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우와 이민준은 강소연의 말을 모두 녹화하고 녹음했다. 그들은 강소연의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이도진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다. 이도진은 이미 지우와 이민준의 만남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강소연을 미행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만나는 장소에 몰래 잠입하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이도진은 강소연을 이용해 지우를 납치하기로 했다. 그는 강소연에게 전화를 걸어 지우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강소연은 이도진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지우에게 이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가자고 말했다. 지우는 강소연의 말을 믿고 따라갔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도진이 기다리고 있는 외딴 창고였다. 지우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소연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강소연에게 소리쳤다. 강소연,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해, 한지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도진이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거든. 이민준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나도 너를 배신해야 했어. 강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우는 강소연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강소연이 이도진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소연을 용서했다. 하지만 이도진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한지우, 네가 감히 내 동생을 꼬셔 내까짓게 감히 내 후계자 자리를 넘봐 오늘 너의 모든 것을 끝내주지. 네가 사랑하는 이민준, 그리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이도진은 지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도진의 눈에서 살기를 보았다. 그녀는 이도진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이민준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지우가 납치당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지우를 구하기 위해 혼자 창고로 달려왔다. 이도진, 당장 지우를 놓아줘.
이민준은 이도진에게 소리쳤다. 이도진은 이민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민준, 네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네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주어. 둘 다 여기서 죽여주지. 이도진은 지우를 인질로 잡고 이민준을 협박했다. 이민준은 이도진의 손에서 지우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도진은 지우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이민준을 위협했다. 그때 이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도진은 이민준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이재벌가의 회장 이민준의 아버지였다. 이도진, 너 지금 어디야? 네가 지우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당장 지우를 놓아주고 자수해.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도진은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우를 인질로 잡고 탈출하려 했다. 그러나 이민준은 그를 막아섰다. 이민준은 이도진의 칼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이도진의 칼에 찔려 쓰러졌다. 이민준은 지우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절규했다. 그는 이도진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이도진은 이민준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이민준은 쓰러진 지우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품에 안긴 지우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고 그녀의 숨결은 희미했다. 이민준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지우야, 제발 눈을 떠.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제발.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이도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우는 이민준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었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귓가에는 이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지우야, 제발 눈을 떠.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고 그녀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다시금 의식을 되찾으려 애썼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그녀의 시야에는 이민준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강하고 따뜻하게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민준 씨. 지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이민준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지우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품속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행히도 상처는 깊지 않대요. 그리고 이민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도진은 이민준의 아버지에 의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를 납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재벌가의 후계자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이도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감옥 생활이 이민준과 지우의 인생을 망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민준은 지우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도진의 비리를 폭로하고 이재벌가의 후계자 자리를 포기했다. 그는 이재벌가의 명예보다는 지우의 행복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이민준은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널 도와줄게.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이민준에게 말했다. 이민준 씨, 저는 복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아직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복수해야만 해요. 이민준은 지우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심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함께 복수하자. 내가 너의 곁을 지켜줄게. 그들은 함께 강태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태준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그의 비리를 캐내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지우는 강태준의 회사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매일 밤 강태준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의 서류들을 몰래 복사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비리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이민준은 강태준의 회사에 재무팀장으로 위장 취업했다. 그는 강태준의 재무팀에 들어가 그의 모든 비리를 캐냈다. 그는 강태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비리를 증거로 남겼다. 지우와 이민준은 매일 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복수 계획을 수정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복수심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복수 계획은 강태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다. 강태준은 지우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우는 놀라 서류를 숨겼다. 강태준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지우, 네가 왜 여기 있어? 지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회장님, 저는 청소부인데요. 왜 그러세요? 강태준은 지우의 거짓말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청소부라고? 하하. 한지우, 너의 진짜 정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이재벌가의 아들을 죽이려 한 여자, 그리고 나의 아들을 납치하려 한 여자 한지우지. 지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소리쳤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지우가 아니에요. 하하, 아니라고. 그럼 네 몸에 있는 상처는 뭐지? 네가 이재벌가의 아들을 납치하려다 생긴 상처잖아. 강태준은 지우의 몸에 있는 상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지우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몸에 있는 상처는 이도진과의 싸움에서 생긴 것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도진과 손을 잡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소리쳤다. 회장님 이도진과 손을 잡고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군요. 하하, 이제야 알아차렸나 그래. 내가 이도진과 손을 잡았다. 우리는 너와 이민준을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지. 강태준은 지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강태준은 지우의 주먹을 피하고 그녀를 밀쳤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강태준은 그녀의 목을 조르며 말했다. 한지우, 너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다시는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을 것이다.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갔다. 그때 이민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지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을 향해 달려가 그를 밀쳤다. 강태준은 이민준의 공격에 밀려 넘어졌다. 이민준은 쓰러진 지우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우는 의식을 잃은 채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고 그녀의 숨결은 희미했다. 이민준은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지우야, 제발 눈을 떠.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제발.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강태준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민준은 지우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면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며칠 후 지우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이민준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피곤함과 걱정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이민준 씨, 지우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이민준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지우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품 속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행히도 상처는 깊지 않대요. 그리고 이민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들은 함께 강태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완벽해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했다. 그들은 강태준에게 복수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복수 계획은 강태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다. 강태준은 이민준과 지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도진과 손을 잡았다. 이도진은 강태준에게 이민준과 지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민준과 지우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이민준과 지우가 강소연을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했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이민준과 지우의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가 강소연을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의 회사를 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를 악마로 몰아붙였다. 세상은 이민준과 지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악마로 몰렸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절망을 이겨내려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싸워나갔다. 그들의 싸움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의 폭로에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이도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감옥에서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민준과 지우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민준과 한지우의 세상은 강태준과 이도진이 던진 악의적인 폭로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그들을 야망의 눈먼 사기꾼으로 몰아붙였고 대중은 분노와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이 쌓아올린 진실의 탑은 거짓된 소문과 조작된 증거들 아래 순식간에 파묻혔다. 지우는 자신이 강소연의 대역이었으며 이민준과 함께 강태준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이민준 또한 형과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회사 내 모든 직위와 권력을 잃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지우야, 괜찮아. 이민준은 초췌해진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또한 깊은 상실감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어떡하죠? 모든 걸 잃었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오직 이민준에 대한 미안함만이 남았다. 그들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강태준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강태준은 언론 폭로 이후 이도진과 협력하여 지우와 이민준이 자신을 상대로 사기 및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라며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녹취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마치 지우가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기 위해 이민준을 이용하고 강태준을 협박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전부 조작된 증거예요. 민준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여론은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법원 또한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만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지우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차갑게 감쌌을 때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유치장에 갇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 가족의 명예를 그리고 민준 씨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미완성으로 끝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민준을 지켜야만 했다. 이민준은 지우의 체포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는 변호사 박진호를 찾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다. 박진호는 이재벌가의 오랜 변호사였으며 민준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 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의 결백을 믿었고 그들의 싸움을 돕기로 결심했다. 민준아, 진정해. 흥분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박진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형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강태준과 이도진이 손을 잡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들의 협력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없어. 그들의 대화는 절망적이었다. 강태준과 이도진은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이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진호와 함께 강태준과 이도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민준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태준과 이도진이 최근 몇 달간 비밀리에 여러 차례 만났다는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이었다. 그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고 만남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이민준은 이 만남들이 자신과 지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모의한 자리였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유치장에 있던 지우는 한밤중에 박진호의 도움을 받아 몰래 탈출했다. 박진호는 그녀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밖에서 직접 증거를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지우의 탈출을 도왔다. 지우는 박진호의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민준과 박진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박 변호사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민준 씨의 결백을 증명해야 해요. 지우는 결연한 의지로 말했다. 지우 씨, 혼자서는 위험해요. 그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저는 제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민준 씨의 결백을 증명해야 해요.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지우는 박진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길을 떠났다. 그녀는 강태준과 이도진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옛날 사무실과 그들의 모든 비밀 장소를 뒤졌다. 그녀는 강태준과 이도진이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우의 단독 수사는 위험하고 고독했다. 그녀는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강태준과 이도진은 그녀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도망친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우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강태준과 이도진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한편 이민주는 지우의 탈출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 그는 지우가 혼자서 복수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박진호와 함께 지우의 뒤를 쫓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그녀의 복수를 돕기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의 폭로에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이도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감옥에서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민준과 지우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강태준과 이도진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성공한 그들은 지우와 민준을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다. 이민준이 지우를 이용해 강소연에게 접근하고 강태준의 회사 기밀을 빼돌려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는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서는 민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그들의 음모였다. 지우는 유치장에 갇혔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사랑하는 민준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민준은 지우의 체포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우를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변호사 박진호와 함께 강태준과 이도진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샅샅이 분석했다. 그들은 증거들에서 어떤 허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박 변호사님, 이 서류들 아무리 봐도 수상해요. 특히 이 금융거래 내역서, 민준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아요. 민준은 재무팀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미세한 서명 위조 흔적이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아채기 힘든 아주 미세한 흔적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다. 정말인가요? 민준아, 내 눈썰미는 역시 대단하구나. 이 흔적을 찾아낼 줄이야. 박진호는 민준의 발견에 감탄했다. 그들은 즉시 서명감정 전문가를 찾아갔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민준의 예상대로였다.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의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음모를 완전히 폭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이 직접적으로 협력했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강태준과 이도진은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을 것이 분명했다. 민준아, 우리는 강태준과 이도진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야 해. 그들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야 해. 네, 박 변호사님.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요. 그들은 강태준과 이도진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한편 유치장에 있던 지우는 이민준과 박진호의 노력을 전해 듣고 희망을 얻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진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박 변호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직접 증거를 찾을 거예요. 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박진호는 지우의 단호한 의지를 보며 그녀의 계획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지우의 탈출을 도왔다. 한밤중 지우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유치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민준과 박진회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지우는 강태준의 회사와 이도진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무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복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서 이도진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발견했다. 이도진이 강태준에게 돈을 받고 그의 비리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이도진이 협력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지우는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민준과 박진호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지우의 연락을 받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들은 지우가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강태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다. 강태준은 지우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도망친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우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이민준과 박진호에게 증거를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강태준의 추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지우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민준은 지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강태준의 추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를 이용해 강태준의 차를 막아섰다. 강태준은 이민준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이민준에게 소리쳤다. 이민준, 네가 감히 내 앞을 막아 내까지 깨, 감히 내 계획을 망쳐. 이민준은 강태준의 분노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강태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것을 끝내세요. 당신의 모든 것이 세상에 폭로될 거예요. 강태준은 이민준의 말에 비웃었다. 하하, 폭로 네가 나를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어. 너와 그 여자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는 이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때 지우가 강태준의 차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소리쳤다. 회장님, 당신의 모든 것을 폭로할 거예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강태준은 지우의 등장에 놀랐다. 그는 지우를 잡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지우는 강태준의 공격을 피하고 서류 가방을 이민준에게 던졌다. 이민준은 서류 가방을 잡았다. 강태준은 이민준에게 소리쳤다. 이민준, 그 서류 가방을 당장 내놓아. 이민준은 강태준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끝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는 강태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강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민준에게 달려가 그를 밀쳤다. 이민준은 강태준의 공격에 밀려 넘어졌다. 서류 가방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경찰이 나타났다. 경찰은 강태준을 체포했다. 강태준은 경찰에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그를 구속했다. 강태준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폭로되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민준과 지우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지우와 이민준은 함께 강태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태준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그의 비리를 캐내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복수심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준과 이도진의 음모가 폭로된 후 이민준과 지우는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한때 그들을 비난했던 대중은 이제 그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관심에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강태준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지우야, 이제 우리의 복수는 시작이야. 이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민준 씨,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돌려받을 거예요. 지우는 먼저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모두 강태준의 계략에 휘말려 사업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강태준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날 일기장과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모든 비열한 짓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민준은 강태준의 회사 내부에서 움직였다. 그는 재무팀장으로 위장 취업하여
강태준이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추적했다. 그는 강태준이 수많은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강태준이 모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치밀함과 교활함이었다. 강태준은 지우와 이민준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막기 위해 이도진과 다시 손을 잡았다. 이도진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강태준에게 정보를 넘겨주며 그들을 돕고 있었다. 강 회장님 이민준과 그 여자는 당신의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해외 비자금과 유령 회사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도진의 정보를 들은 강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를 영원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우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협박했다. 그는 그들에게 지우와 이민준의 복수 계획을 말하고 그들이 복수를 포기하도록 압박했다. 지우는 강태준의 협박에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잊을 수 없었다. 지우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민준은 지우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괜찮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강태준의 협박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복수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비리 증거를 언론에 넘기기로 했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연락하여 강태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과 녹취 파일을 언론에 넘겨주었다. 언론은 그들의 폭로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리가 언론에 폭로되자 분노했다. 그는 기자들을 찾아가 협박했지만 기자들은 그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강태준은 이민준과 지우를 납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민준과 지우는 강태준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사람들을 피해 도망쳤다. 그들은 강태준의 추격을 피해 숨어 다녔다. 그들은 강태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복수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과 녹취 파일을 언론에 넘겨주었다. 언론은 그들의 폭로에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태준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리가 언론에 폭로되자 분노했다. 그는 기자들을 찾아가 협박했지만 기자들은 그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강태준은 이민준과 지우를 납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이민준과 지우는 강태준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사람들을 피해 도망쳤다. 그들은 강태준의 추격을 피해 숨어 다녔다. 그들은 강태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복수 계획을 계속 진행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한지우와 이민준은 복수를 위해 그들만의 전쟁을 선포했다. 언론을 통해 강태준의 모든 비리가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태준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고용해 증거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도진 또한 감옥 안에서 강태준에게 정보를 넘겨주며 그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의 악의적인 협력은 지우와 민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민준 씨, 강태준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지우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지우야. 하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이민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강태준과 이도진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것. 바로 아버지의 사업 파산과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강태준이 아버지에게 불법적인 사업 제안을 했고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강태준이 아버지의 사업을 방해하고 파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닌 강태준이 고용한 방화범에 의해 일어났다는 증거도 함께 발견했다. 이민준은 이도진이 강태준에게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관계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이도진을 찾아갔다. 형, 내가 당신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게. 당신이 강태준에게 팔아넘긴 나의 모든 정보들, 그리고 내가 강태준에게서 얻은 당신의 모든 비리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이민준은 이도진을 도발했다. 이도진은 민준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동시에 민준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도진은 민준의 도발에 넘어갔고 그는 민준에게 강태준의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는 강태준이 아버지의 사업을 파산시키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이도진의 고백을 모두 녹음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강태준을 찾아갔다. 강태준은 민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민준, 네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하,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어. 네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회장님, 당신이 나를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폭로했어요. 이민준은 녹음 파일을 강태준에게 들려주었다.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이도진의 목소리는 강태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도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이도진마저 그를 떠났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지우는 이민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지우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일기장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아버지의 사업을 파산시키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폭로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지우의 모든 것을 믿었다. 그들은 지우를 응원했다. 강태준은 기자회견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이민준과 지우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강태준은 자신의 경호원들을 시켜 이민준과 지우를 납치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강태준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경찰은 강태준의 경호원들을 체포하고 강태준을 구속했다. 강태준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지우와 민준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울의 하늘은 한없이 맑고 푸르렀다. 강태준과 이도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지우와 민준의 억울함은 비로소 세상에 온전히 알려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이었다.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집을 떠나 민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크고 화려했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지우의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지우의 할머니는 그런 민준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지우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우야,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해지자.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우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다. 지우는 더 이상 가짜 자신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본래의 밝고 순수한 모습을 되찾아갔다. 민준은 그런 지우의 모습에 행복해했고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민준은 지우의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과 지식을 동원해 회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이름을 한빛으로 바꾸고 지우의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펼쳤다.
한빛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지우는 그런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였던 한빛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한편 강소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고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멸시했던 지우처럼 하루아침에 가난한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해 후회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린 것이었다. 강소연은 지우를 찾아갔다. 그녀는 지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한지우,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이용하고 너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지우는 강소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강소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강소연 씨, 저도 당신을 용서해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어요. 강태준과 이도진의 음모에 노란한 꼭두각시였죠. 당신이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민준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우의 따뜻한 말에 강소연은 더욱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그녀는 지우에게서 희망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소연은 지우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녀는 꽃을 가꾸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지우와 민주는 마침내 결혼을 준비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시고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강소연도 참석했다. 그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지우야, 너는 정말 행복해야 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강소연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강소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강소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우와 민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매일을 소중하게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서로에게서 희망을 배웠다. 그들의 사랑은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민주는 이도진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민준의 아버지 이 회장이 지우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도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악마는 그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이도진은 자신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우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우가 다시 한번 고통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지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지우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몰래 아버지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도진이 보낸 편지가 단순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그는 아버지의 서류들에서 이도진의 편지 내용과 일치하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도진과 함께 지우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지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우가 다시 한번 고통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지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민주는 이도진이 보낸 편지를 손에 든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우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도진의 편지 내용과 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증거들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강태준과 이도진의 음모의 배후에 있었으며 그들의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우의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주는 지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지우가 다시 한번 고통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지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민주는 지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지우에게 회사 일이 바빠서 당분간은 집에 늦게 들어갈 거야 라고 말했다. 지우는 민준의 말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뇌와 슬픔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워갔다. 민준은 밤낮으로 아버지의 비리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 안에는 아버지와 이도진, 강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그들이 지우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의했던 모든 계획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서류에는 지우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닌 계획된 방화였으며 그 배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덮어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 싸우기로 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민주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는 아버지와 이도진, 강태준이 함께 지우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의했던 모든 계획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들을 기자들에게 넘겨주었다. 민준의 폭로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민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들은 민준의 모든 것을 믿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폭로에 분노했다. 그는 아들을 찾아가 소리쳤다. 이민준, 네가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아버지, 제가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당신은 저의 사랑을 짓밟았어요.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요. 당신은 저의 행복을 망치려 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아버지를 체포한 후 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우에게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말하고 자신이 왜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했다. 지우는 민준의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 민준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사랑에 감사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이제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저는 민준 씨의 곁에 있으니 행복해요. 민준은 지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우의 사랑에 감사했다. 그는 지우의 곁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도진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그는 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탈출했다. 그는 민준과 지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이도진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지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도진의 추격을 피해 지우와 함께 도망쳤다. 그들은 이도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싸워나갔다. 그들의 싸움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도진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도진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이도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의 폭로에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이도진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도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도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과 지우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이도진의 탈옥 소식은 지우와 민준의 삶에 드리워진 마지막 그림자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지만 이도진의 존재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도진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민준과 지우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복수를 꿈꾸며 탈출을 계획했고 마침내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민준 씨, 이도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할지도 몰라요. 지우는 두려움에 떨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도진과의 마지막 싸움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민준과 지우는 이도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도진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이도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들의 폭로의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이도진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도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도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도진은 그들의 폭로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다. 그는 민준과 지우를 납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과 지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을 납치하여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이도진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이도진의 추격을 피해 지우와 함께 도망쳤다. 그들은 이도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싸워나갔다. 그들의 싸움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이도진은 민준과 지우를 외딴 창고로 유인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지우를 납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준은 이도진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우를 구하기 위해 혼자 창고로 향했다. 그러나 지우는 민준의 뒤를 몰래 따라왔다. 그녀는 민준을 혼자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마지막 싸움을 하기로 결심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도진은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나타나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민준, 네가 감히 내 앞에 나타나. 내까짓게 감히 내 계획을 망쳐. 이도진은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때 지우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도진은 지우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너희 둘이 같이 왔구나. 잘 됐군. 너희 둘 다 여기서 죽여주지. 이도진은 지우를 인질로 잡고 민준을 협박했다. 민준은 이도진의 손에서 지우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도진은 지우의 목에 칼을 들이밀며 민준을 위협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도진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경찰은 이도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은 이도진을 체포했다. 이도진은 경찰에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그를 구속했다. 이도진은 다시 감옥에 갇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민준과 지우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감옥에서 이민준과 지우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과 지우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결혼식 날 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지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입맞춤했다. 그들의 키스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결혼 후 한빛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의 품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지우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결은 그들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서로에게서 희망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민준의 곁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지우야. 우리 정말 행복해. 너의 곁에 있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